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의 법문의 주제는 무엇인지요? 네, 오늘은 예, 도둑놈들의 고스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설법 부탁드립니다. 어떤 도둑놈 강도들인가 알아보겠습니다. 6도둑과 5도둑의 고스톱 이야기입니다. 누가 딸까요? 눈치 빠른 불자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도찐 개찐입니다. 그 나물에 그 밥, 놈들은 한 몸이니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진짜 도둑놈 강도 고스톱은 일본 화투에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놈이 패망하여 시류에 빠져 있을 때 고안하여 일본 국민을 크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일본 화투 역사는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16세기경 포르투갈의 까르타 딱지놀이가 무역상에서 일본에 전해지자 이를 번떠 하나후다 화투를 만들어 사용했고, 우리나라의 화투가 전해진 것은 19세기 일본 강점기에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일찍이 해양에 눈을 떠 해상무역이 발달되었습니다. 특히 14세기, 15세기 유럽은 해양 강대국이었습니다. 유럽은 향신료 때문에 난리였고, 이것을 찾기 위해 각축전을 부리던 중 향신료를 찾아가다가 우연히 1492년 지금의 미국을 만났습니다. 꼭 100년 후 1592년은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일본은 포르투갈 무역 상인에게 의해 조총을 얻게 되었고, 그 기술을 연마 후 이 총으로 일본 막부 풍순수길은 일본을 통일 후 조선을 침략하여 7년 동안을 조선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문화 조선을 도륙하고 문화재 약탈과 서적 등 수없는 것을 훔쳐갔습니다. 나무 밥그릇과 토기로 밥을 먹던 야만인이 총을 들고 있으니 조선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도공을 잡아가 도자기로 돈을 벌고 세계에 일본을 알립니다.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일본은 그 후로 세계화하면서 힘을 길러 조선말 대한제국, 중국, 동남아를 식민지로 삼아 임진왜란과 36년간 우리를 개돼지로 식민지화하고,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이여, 이 지옥의 역사를 저 일본놈 도둑놈이 저지른 가슴 아픈 민족의 한을 지금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짜 강도 도둑놈들은 누구일까요? 유럽 해양 강대국들은 향신료를 인도로부터 수입하고자 각축전을 벌였고, 있던 차 스페인에 속해 있던 이탈리아인 콜럼버스 탐험대가 스페인 국왕의 지원 아래 인도로 향신료를 구하러 가던 중 엉뚱한 곳에 도착합니다. 지금의 미국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지구가 둥글고 자전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지구는 평평하고 잘못 항해하면은 폭포를 만나 떨어져 죽는 줄로 알고 있었지만, 동양의 천문학자들과 서양의 갈릴레오와 쿠페르쿠스만이 지구는 둥글고 자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황의 의험을 사 처형을 당했습니다. 억울하니 죽으면서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신을 믿는 교황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중세 철학 사상은 신이 만든 기독교 정신 때문에 대혼란과 암흑 시대를 만듭니다. 콜럼버스는 인도로 향신료를 구하려 가다가 우연히 우리 조상적인 인디언을 만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북미, 남미, 중남미를 차례로 침략하게 됩니다. 원주민은 굶주림과 병든 자를 치료하고 대원들에게 식량을 주고 살려주었지만 그 수가 많아지면서 총으로 그들을 죽이고 서부 개척 명목하에 원주민을 몰아내고 도덕 강도로 변하여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또 금을 찾는다, 자원을 확보한다고 인디언을 무참하게 약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미국은 그러고도 원주민이 방에 걸리적거린다고 인디언 보호구역을 각 주에 만들고 아예 주에서 쫓아내고 보호구역에서 활동하여 보조금을 주면서 학교 공부도 못하고 마약에 타락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탐험주 후손들은 남미를 점령하고요. 말이 탐험 개척이지 총든 도둑놈들입니다. 향신료와 기호식품, 특히 부상징이 된 사탕, 수수밭, 설탕을 확보를 위하여 상강 무역을 형성하고 유럽, 영국, 인도, 남미 축으로 유럽의 강대국은 총과 대포로 힘없는 나라를 식민지하고 그야말로 양육, 강식 보이는 대로 차지하고 인간을 잡아놓고 팔아먹는 놈이 인자입니다. 그놈이 총 때문에 총이 발명되지 않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식민지 쟁탈, 노예 수탈로 수백만 명이 남미에서도 억울하게 죽음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없던 종자와 동물 반입으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나라의 문화와 식생활도 바꿔놓게 됩니다. 붓다 당시에 담배가 수입됐다면 계율에 따라 담배 피우지 말라도 포함됐을 것입니다. 감자, 옥수수, 담배, 고구마, 고추 등이 각 나라로 퍼지면서 식량난이 해결되고 식문화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탐험 때문에 아울러 총과 대포가 있었기 때문에 수 없는 나라가 식민지가 되어 인간이 동물과 다름없는 돼지로 취급받고 살게 됩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제도가 활발히 발달되고 강자는 부를 이루고 약자는 비참한 생활, 종교 암흑시대와 더불어 인간의 암흑시대를 맞이합니다. 식민지는 근세까지 이어져 아프리카로부터 인도, 북미, 남미, 동북아, 동남아 차례대로 대도둑들의 도둑질이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했다고 이유를 대지만 힘없는 자의 서러움입니다. 옛날의 고수독은 총과 대포 인구였지만 현재는 자원, 경제, 문화, 정치, 교육 또 과학이 아주 발달되고 최신 무기를 갖춘 자가 다 갖게 됩니다. 고수독은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25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그 후 1970년도 초에 들어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퍼지는데 약 20년이 걸렸습니다. 속된 말로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야경을 볼 때 밤 12시가 넘어 집에 불이 켜져 있다면 우스갯소리로 고스톱을 치고 있다고 봐도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열광했는지를 알 수 있죠. 노름은 혼자 해도 잃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부인은 저녁밥을 짓고 남편은 심심하여 혼자 고스톱을 치고 있었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부인이 저녁 드시라고 가보니 없고 방
방석에 돈이 보이길래 몇만 원 가져오고 시침을 띄고 있었습니다. 저녁밥을 먹으라는 소리에 혼자 고스톱을 치고도 돈을 세어 계산해 보더니 XX8 참 이상하네. 혼자 노름했는데 돈을 잃었네. 난감하네. 그랬답니다. 그래서 노름은 절대로 장난으로 해도 안 됩니다.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연예인, 운동선수 등 노름하다가 걸려 돈 잃고 패가망신 당하는 꼴을 한두 번 봤습니까? 저의 부친이 중국에서 사신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인들은 노름에 빠지면은 처음에 돈을 잃고 집 팔고 마누라 팔고 자식까지 팔아먹는다고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노름은 마약과 같습니다. 이것들이 인간입니까? 가족을 물건 취급하다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땅은 넓지만은 도박장은 두 곳밖에 없었습니다. 라스베가스와 워싱턴 이곳에 건전하게 오락으로 즐기면 괜찮은데 노름의 중독자는 기계와 싸우고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차 잡히고 돌아갈 차비가 없다고 울고불고 차비 생기면 구걸한 돈으로 집에 가지 않고 또 노름을 하고 결국에는 노숙자가 되어 그 근방은 노숙자촌이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 정선도 그런 분류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불자는 개율에 있듯이 노름을 하면 개를 파는 것이 있고 십계를 어기는 것입니다. 불자 자신을 잃어버리고 이것이야말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것과 용서받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 못할 죄가 노름, 사음, 도둑질, 거짓말, 살생, 살인입니다. 불교는 시박을 십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티, 생각과 스무르띠, 기억과 그리고 와바나, 바꿈으로 늘 머리에 담아 가슴으로 행동하여 실천될 때 성공하는 모습과 성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바꾸지 않고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항상 말합니다. 소를 물가로 끌고는 갈 수 있지만은 물을 마시고 안 마시는 것은 소의 할 일이라고. 스승은 갈 길만 알려줄 뿐이며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제자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문, 도반, 제자들도 각각 인연 따라갑니다. 분명히 같은 물이지만 소가 물을 마시면은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은 독을 만든다. 그 했듯이 같은 불자라도요. 우리 불자는 불교를 만난 것을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멋있고 확실한 종교 만남은 하늘의 뜻, 붓다의 탄생, 인연 같은 종교라고 해도요. 수전차가 납니다. 모든 종교는 신을 섬기고 믿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유일하게 신을 떠난 깨우친 눈뜬 붓다를 믿는 종교입니다. 진리를, 윤회를 벗어난 영생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대승에서 극락왕생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의 깊은 뜻을 모르고 믿으면 특히 공부 않고 성황당 불교가 되면은 신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가 되었다가 다른 타 종교에 속아 개종하는 분을 볼 때 참 안타깝고 측은심이 듭니다. 좋은 인연 만났다가 복이 여기까지라고 봅니다. 복은 거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고 판단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부와 수행은 첫째, 인연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둘째, 환경, 도반을 잘 만나야 합니다. 셋째, 스스로 계율을 잘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넷째, 건강한 몸을 관리하고 공부와 수행에 정진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늘 학습된 것을 검증받을 깨우친 방장을 만나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육적 여섯 도덕의 놈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안, 눈, 이, 귀, 비, 코, 설, 혀, 심, 몸, 의, 뜻, 이들이 도둑놈들입니다. 이 육근은 육경을 대상하여 색, 성, 향, 미, 촉법을 그를 대상하여 일을 저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놈들은 모두 훔치려는 습관, 버릇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통칭 육근이라고 부르는데 뿌리근은 물라, 근본, 인드리아, 기관, 기능, 즉 근본 존재를 말합니다. 이 육근은 철이 들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와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내고 눈으로 본 것, 색, 좋은 것은 다 갖고 싶고 귀로 들은 성, 좋은 말은 다 따라하고 싶고 코로 맡은 향, 좋은 냄새는 다 따라 맡고 혀로 맛본 미는 좋은 것을 다 먹고 싶어하고 몸은 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뜻은 법,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니 도둑놈이 한 명이어도 힘든데 6명이나 되니 감당하겠습니까? 이들을 공부와 수행시켜 사람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붓다의 유실력밖에 없습니다. 또 5 도둑놈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색, 루파, 물질, 정신, 물질과 정신 다발, 덩어리, 그리고 이것을 다시 5대로 나눕니다. 첫째, 지, 단단한 것, 뼈, 이빨. 두 번째, 수, 물, 피, 고름. 세 번째, 화, 열, 온기. 네 번째, 풍, 기운, 에너지, 힘. 5번째, 공, 내려놓다, 버림, 비우기. 두 번째, 수, 배다나, 느낌, 감수, 작용. 느낌, 다발, 덩어리, 감각, 작용이라 합니다. 세 번째, 상, 쌈준냐, 표상작용, 지각, 현상, 덩어리, 행동작용, 다발을 말합니다. 네 번째, 행, 쌈스카라, 착함, 악함 작용, 의지, 욕구, 행동작용, 다발, 덩어리, 신구의 수상행식 작용, 행위로 나타납니다. 5번째, 식, 비준냐, 인식, 식별작용, 의식, 인식작용, 구별하는 것, 시각, 청각, 미각, 촉각, 덩어리, 다발입니다. 한자로 오운이지만 원어로는 반짝간다, 5 다발 덩어리입니다. 오운을 5 요수 집합이라고도 부릅니다. 문제는 육근이나 오운을 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깨우치 적에는 온전히 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불교에서는 뭐하라고 합니다. 내가 나라고 하려면은 첫째,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합니다. 둘째, 내가 영원해야 합니다. 셋째,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수행으로 이놈을 감시하고 잘 길들여 악인을 선인으로 만드는 것이 공부와 수행. 그래야 우리는 불자로서 책임과 임무를 마침으로 행복의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안에 있습니다.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고 이 2 불교놈들을 잘 감시, 관리, 경계하여 꾸준히 훈련될 때 나는 한층 멋진 붓다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잃어버린 자신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몸은 본래 면목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육근과 오운을 잘 다뤄서 불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좋은 나라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명사 주지 이남 건강입니다.